소승은 부처님의 원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제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통사와 양기방해선사, 양기방해선사와 보통사를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공유하고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기산, 옥능산, 록산 이리 돼 있죠. 이게 이제 조사 스님들 모신 놓은 곳. 이제요. 그 해광 스님이라는 스님이 여기 다다라서 이 조당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래에. 그래서 불사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양기산이겠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찍기는 가서 찍었는데 물어보니까 양기산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양기산이 거리가 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옥령산, 록산. 록자는 삼수변에 사슴록이 붙어가지고 록산인데 여기에는 이제 물이 많은 것 같아요. 산정에 산정천이 있어서 저수량이 60만 평방미터 제곱의 물을 저수를 한답니다. 이게 물이 해발 1000의 그 산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대단하죠. 이게 물은 단단한 바위를 통해서 위로 그냥 뽑아 올린답니다. 그래서 양기산은 맹산임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밑에 돌이 썩돌만 있어도 물이 안 뽑혀 올라온답니다. 단단한 야문돌이죠. 그 야문 돌이 있어야만이 물을 뽑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대원사 뒤에도 섭지가 있다 그랬죠. 그 섭지도 그래서 섭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이제 치점 1주번택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험한 모양이죠. 참 세월의 흔적이죠. 정말 인생 무상이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정각의 칸이 1000칸 정도의 사찰이었다 그러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100여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수행을 하던 곳인데 이대로 남아 있어. 지금 불사를 했는데도 이건 이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걸 보고 우리 양기방해선사는 이걸 보고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세월의 무상함을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다면은 양기방해선사의 선법은 이 우리가 눈치를 다 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불사를 했으니까 참 좋지요. 설법전하고 그 옛날 양기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설법전은 지금은 잘 지었습니다. 참 잘 지었던데 2층으로 저렇게 높게 다목적으로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재밌는 것은 중국철에 가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세워놔요. 그래 나도 옛날에는 나무들을 많이 세우고 싶더니만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꾸 자르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스님 자르지 마이소. 그걸 왜 자릅니까? 그래. 자, 이거는 산 아래 산문입니다. 산문이 이렇게 또 거창합니다. 이 이제 보통사라고 현대적 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는 뭡니까? 주차장. 이렇게 산자락이면은 아주 산정 양기산 그 다음에 절이 있고 산자락에 한 그러니까 몇십 10km 이상을 올라가야만이 이제 절이 있는데 그래 의외로
중국에는 가만히 봐보면은 산의 산문이 전부 다 산자락이 있어요. 거리가 거의 뭐 10km, 20km 정도 되는데 산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산이 전부 다 절이라는 건지.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너 땅이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중국은 전부 다 우리 땅이야. 중국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땅, 우리나라, 우리 중국 이래가지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꽉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니까 그죠? 불사를 산자락 밑에 저 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땅에 산문 하나 세웁시다 하면 그래 마치 우리 땅이니까 너 땅도 맞다 이가 그래가지고 스님네들이 그렇게 불사를 하지 않나 싶어요. 역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사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이 양기라고 되어 있죠. 양기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양주라는 그 학자겠죠. 양주라는 이제 학자가 양기산에 왔다가 길이 헷갈려 가지고 헤맸다는 뜻으로서 양기입니다. 양주의 양에다가 기는 이게 산줄기 기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저도 여기 가가지고 헤맸거든요. 그 희한하대 그 마술처럼 이 알고 갔는데 헤매는 거 있죠. 분명히 정신 잘못 차리면은 헤맨다. 이래 놨는데 가서 이거 눈 뜨고도 딱 헤매어 버리대요. 그래서 진짜 양기 제대로 찾아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산정은 아닙니다. 아까 산정천은 1000m 위에 있다고 했는데 산정 여기는 산 밑인데도 이렇게 물이 많아요. 그렇죠? 물이 많고 여기에는 이제 본래 부팽초 같은 부팽초면 우리 농사지을 적에 시골에 가면은 저수지 같은데 웅덩이에 부팽초가 있거든요. 부팽초가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양기 방해선사가 이제 법을 얻은 인연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생은 이제 양기 방해선사는 출생은 강서성 원주라는 곳에서 합니다. 강서성 원주는 이제 어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춘은 유명한 데죠. 큰 절들이 이제 많은 곳입니다. 그죠? 그 원주에서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성은 냉시, 냉할냉자. 왜 냉할냉자를 썼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물이 차가운 곳이었는지 그래서 성은 냉시고 어려서는 정말 총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20살 때 이미 가거급제를 했대요. 가거급제하기 전에도 이 향기방에는 이제 성이 냉시니까 어린 시절에 아예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다가 에라 그래도 공부나 한번 해보자 해서 공부했는데 가거급제에 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20살에 가거급제했는데 그걸 패스를 안 하고 출가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유가 있었겠죠. 부처님 법이 좋아서. 근데 그때는 부처님 법이 좋은 줄은 잘 몰랐을 것 같아. 그렇다고 인생무상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양기방해 스님이 57세, 중국의 기록을 보면 57세까지 살았고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니까 54세까지 살았더라고. 그럼 뭡니까? 몸이 안 좋았다든지 맹이 짧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맹이 짧으면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절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절로. 와야 되는데 그죠? 진짜라. 어쨌든 양기방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간에 어쨌든 20살에 출가를 하고 그 서주라는 곳에 이제 그 구봉산이 있는데 구봉산에 가가지고 산을 돌아보고는 그만 부처님이 좋아가지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담주라는 곳으로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경전이 그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걸 이제 참고한다 그러는데 부처님 경전을 보고 하나하나를 참고하게 됩니다. 참고하면서 어른 스님들한테 물어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저 밑에 옆 동네에 한참 옆 동네라고도 멉니다. 성을 달리하니까 옆 동네에 큰 스님이 있다 그러니까 자맹초원 스님이죠. 그러니까 스승이니까 큰 스님이 있다 그러니까 글로 가서 이제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거기가 이제 그야말로 자기의 그 목숨을 내려놓는 위대한 깨달음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스님 밑에 공부를 하다가 또 스님한테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중국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또 수행자와 스승 간에는 문답이 선문답이 아주 지금도 유행입니다. 유행이라고 하기보다는 법거래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시만 되고 때만 되면은 이제 법거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법거래가 이제 바로 그 담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니까 그 법거래 속에서 스승한테 이제 묻죠. 이제 스승이요, 이제 뭐 하나 딱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 그럽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뒤에 또 기회가 되면 찬스가 되면 또 가서 또 법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물어서 길은 잡아야 되거든. 마지막에 자기가 체득을 하더라도 감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장들한테 물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맹초원한테도 가서 자맹초원은 그 당시 이제 석상초원이라고도 그러는데 석상사에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석상사로 갈 적에 따라가거든요. 그것도 자기도 보직을 하나 받아요. 보직을 감사라고 그러면 절을 살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치면은 감언, 도감 이는 소임이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절을 살피니까 더 마주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또 물어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요. 서둘지 마라. 서둘지 마라. 뭘 그래 서둘러?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은 중국말로 들어보면 또 재밌어요. 중국말은 서둘지 마라. 뿌야오지. 뿌야오지. 말이 상당히 메이슬. 뿌야오지 뿌야오지 메이슬. 지선 마라. 이렇게 그렇게 서둘러 말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뒤로 물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월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도 답답하겠죠. 계속 똑똑한 사람이 가급업제를 했으면 똑똑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똑똑다 그래가지고 도를 깨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대스님은 그래놨거든. 이건자는 반피이건의 소장이라. 머리가 영리하면은 영리한 것에 밟혀가지고 도리의 깨달음의 장애를 얻는다 그랬거든. 도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능지둔자는 한둔야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둔한 것 정도만 알면 이 집에는 도를 깨칠 수 있어. 그래서 얼마나 희망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겨우 내가 둔한 줄 정도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간에 뭐 정법의 눈을 열었으니까 그렇게 옆에서 쪼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이제 자맹초원 스님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산보를 갔다가 비가 오니까 후급지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뭐 제자니까 우산을 가지고 뭐 나갔겠죠. 나가가지고 그 김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록을 보면은 목사를 잡았다 그래놓고 스승의 목사를 이 영감쟁이야, 그죠? 영감쟁이야. 이 노털 빨리 말해라. 이 양은 가르쳐줄 거 빨리 가르쳐주려고 다구치는 겁니다. 다구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미 너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라.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비가 왔으니까 진흙탕 아니겠습니까? 진흙탕에다 다
절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더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스님, 길 가다가 외길에서 스님하고 나하고 마주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네가 비키라,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이제 걸망을 싸들고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이제 스님, 나 갈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 그럽니다. 무. 없다. 아까 없다. 이 무를 남기고 이제 바로 깨침을 얻었으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지금 이제 남원으로 가라. 남원은 내나 아까 장사는 호남성인데 호남성에서 돌을 얻고 제자를 잃은 남원으로 가라. 남원도 역시 어춘인데, 강서 어춘인데 자기가 태어난 곳 원주하고 비슷한 곳이죠. 그곳에 돌아가서 포교를 해라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그곳을 돌아가 있으니까 아까 그 팽향이라는 이제 이 팽자가 이게 부팽초하는 팽이거든요. 아까 물이 많다 그랬죠. 물이 많아 놓으니까 이 부팽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부팽초는 아마 이렇게 글을 쓴다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건데 부초가 많고 연못이 많고 호수가 많으면 뭡니까? 당연히 살기 좋은 데죠. 기름진 곳이죠. 그곳에서 스님을 모시러 온 겁니다. 마을 주민들과 스님들이 합쳐서 모여서 깨달으신 스님을 모시러 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양기사인 겁니다. 양기방해사에서 이제 행화를 하게 되죠. 그래, 양기방해사는 그래 일찍이 이제 이광이라는 당나라 초에 광리라는 스님이 탑을 지어놓고 수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강숙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스님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겐숙이라 그래야 합니다. 겐숙 스님이 이제 바로 방해선사의 전생이거든요. 전생인 스님이 살다가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고 그 법을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이어받아서 와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법을 펼치게 되는 아주 묘한 인연이 있는 곳. 그죠? 저번에도 내가 삼생담의 스님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생담의 이제 스님이죠. 전생하고 금생의 스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 본다면은 이제 이 무 있잖아요. 무. 이 무자 이거는 정말 경전을 통해서 저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무자하고 삽니다. 근데 이 무자가 얼마나 이거 잘 모르죠. 무자가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인지, 그죠? 그야말로 무자기 때문에 아무 무자도 없어져야 되겠죠. 왜요? 그것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무자가 그렇게 가슴 설레고 그렇게 사람을 흥분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그 무자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갖추어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살면서 여기에서도 무자로 끝나버렸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쫄쫄 골아가면서 스님한테 하두를 하나 받았는데 만법길 일기하철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별 수가 있습니까? 아까 근기가 안 되는데. 그래 어찌 인연 따라 보다 보니까 강원도 가다 보니까 뭐에 제가 딱 걸렸다 그랬습니까? 무화라는 데 딱 걸렸습니다. 무화, 통달 무화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이 무화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그리 걸리는 겁니다. 그죠? 계속. 그 다음에 이 무화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인도까지도 가고 난리 바꾸티를 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또 한번 큰 변화가 옵니까? 바로 무념입니다. 무념은 어디에 놓습니까?
건강경에 열어봐도 한 번도 무념이란 말은 안 놉니다. 그런데 이제 단경에 보면은 정리를 하면서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그래놨죠. 그래서 제가 이 무념에 무화가 무념으로 가는 겁니다. 무화가 무념으로. 그래서 저는 참 재밌게도 이 무화에 관해서도 제가 석사 논문을 무화를 가지고 썼고 무념에 연관된 걸 가지고 제가 또 치열하게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 학위 논문은 바로 단경에 관한 논문입니다. 단경의 무념을 중심이 여기에 빠져서 무념을 해결한 거죠. 그러다가 또 한 글은 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심입니다. 무심은 항백 스님에 의해서 이제 무심이 종결되는데 이 무심에 관해서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끈질긴 사람입니다. 죽어도 가는 길을 꼭 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 논문을 또 제가 다 정리를 하죠. 그러니 이렇게 논문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공통되는 게 뭡니까? 공통분모가 무잖아요, 그죠? 무라. 그래서 이 무가 저한테는 처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몇십 년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무심인데 무익고로 심이 되어버려요. 무익고로 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법지를 생각하면 무자하고 평생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자는 없다는 무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잘못 생각하면 없는갑다 싶지만은 딱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죠? 진짜만 남아 있는 게 무라. 그죠? 그래서 정말 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심을 번명을 해가지고 내가 온 백에다 다 무심을 썼을 정도로 무심을 치를 하고 살았다 그랬죠, 그죠? 어쨌든 양이방의 선사도 이렇게 무로 다 끝나버리는 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성한테서 무로 이렇게 이어봤죠. 태어나신 곳은 이렇게 강서성, 호남성으로 출가를 했다가 강서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행하를 하고 마친다. 깨닫고 나면은 고향을 가지 마라 그래요. 출가하고 나면 가지 마라. 왜냐하면 고향 가면은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누구 아들 봤네 이렇게 한다고 가지 마라 그러는데 참 묘하게도 중국에서는 선사들이 도를 깨닫고 나면 그 제자에게 가는 마을까지 이야기해줘. 참 친절하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물어보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상당히 예의도 갖추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쩌면은 중국 사람들의 그 특징, 예의도 상당히 있어. 마음대로 아까 목소리를 잡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서도 그것은 깨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진짜 사람 무시해서 스승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몽둥이를 한마디 맞아도 괜찮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체면을 중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몰라요. 중국 사람들 체면 중시해요. 그런데 난 잘 모르겠더라고. 자기들은 체면을 중시한다 그러는데 왜냐면 옷차림 이런 거 어찌 생각해요? 다 체면 중시하죠. 우리 보살님들은 체면 중시 안 해요? 다 남편 체면 때문에 뭐 남편 챙기고 있죠? 안 그래요? 남편 아들이 나를 체면 세워주는 걸로 남편이 나 체면 세워주는 걸로 아니면 말고 남자들은 자기 체면을 뭘까 세우는지 압니까? 자기 체면을 타고 다니는 차 가지고 세운대요. 몰라. 중국 사람이 그렇겠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이겠지 뭐. 안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지도를 들여다보면은 양계 보통사는 여기에 있는데, 그죠? 강서에 있는데 누구의 법을 있습니까? 임재 스님의 법을 있거든요. 이렇게 임재의 정종을 이었다 그래가지고 양기 스님도 어쩌면은 임재 스님의 정종법을 이었기 때문에 임재 스님을 한번 그리워했겠죠, 그죠?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거리를 한번 재본 겁니다. 이렇게 1350km, 한 500km 돼. 이제 임재 스님은 이제 하북에 계시니까 1500km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못 가죠. 1500km 가면 갔다면 못 돌아오고 돌아오기 싫으면은 안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1500km 거리더라. 근데 참 우리는 좋죠, 그죠? 저는 인도는 더 멀잖아요. 그것도 그냥 바로 그냥 걸망만 주고 비행기 타고 바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사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겐숙선사 직접 심은 척백나무라 일어났죠, 그죠? 그래 겐숙선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아까 그 부평리 사람들이 지금 부평시입니다. 부평시 사람들이 스님들하고 모여서 겐숙 스님을 이제 모셨잖아요. 모셔놓으니까 온 기념으로 심은 나무가 이거대요. 척백나무라. 그래서 도제백이라 이르러서 심었다. 그래가지고 도제백이라는 이제 도자를 이제 이를 도자를 써서 도제백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여기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은 거꾸리 도자가 됩니다. 거꾸로 도자. 그러니까 내가 척백나무를 거꾸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제대로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는 이야기해 놓기를 이제 바로 죽은 나무를 꽂아놨는데 살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기한 나무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너무 잘 찍었죠. 실제는 이렇게 안 큰데, 그런데 세월의 역사에서는 10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이미 죽었다 살았다 몇 번 한 것 같아. 몇 번 한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몇 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어놓고는 840년도에 자기가 가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태어나서 돌아가신 년은 입적하신 1049년이거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년 된 겁니다. 그때 이 나무를 심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나무가 무성해지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 환생. 이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다 환생하면 좋겠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0월에 가면은 3년 고개가 있습니다. 그 3년 고개는 한 분 굴르면은 3년씩 맹이 작아진다 하기도 하고 길어진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3년 고개라. 유럽에는 모욕을 한번 하고 나면 그만 3년씩 젊어져 버려. 좀 젊어지고 싶죠. 그래가지고 뭐 환생.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경지가 되면 환생이 가능합니다. 일반 중생들은 그죠? 환생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네. 수행을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이 완성되면은 환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서 죽는 줄을 알면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생인 겁니다. 죽어서 죽을 줄 알고 태어나서 태어날 줄을 알고 태어날 길을 알면은 이게 이제 보살이죠. 그래서 보살들은 뭡니까? 불보살은 수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환생했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원력생이라 그럽니다. 원력으로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불교의 이 생이 그렇게 좋으면은 환생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환생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만서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날 사람 별로 없을걸요.
유럽에는 그렇다 그러대. 그러면은 환생하는 조건으로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팍 줄어버린대요. 환생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바세계가 힘은 좀 들죠. 좀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환생해가지고 두 번 다시 같은 게임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대단한 잔머리라 또 이게, 그죠? 잔머리. 뭔가 모르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겐숙선사가 입적을 해서 바로 양기방해로 환생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절집안에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티베트에는 환생을 많이 하죠. 뭐라 그러죠? 리포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 리포체들을 이렇게 단상에 젊은 스님들을 모셔놓고 어른 스님들 줄을 꾸벅꾸벅 하고 있고, 그 날씨는 덥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애들 스님들은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게 부타가이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우리 불교의 법회입니다. 자, 양기 방해선사. 그래서 지금 저는 빡빡 깎았죠. 근데 중국 스님들은 머리 빡빡 깎는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그래도 깎기는 깎죠. 근데 만날 보면 머리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것처럼 부스럭하게 한 일주일도 머리 안 깎은 것 같고 한 달 정도 안 씻은 것 같고 그래. 그 허물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볼지 그렇다라는 거죠. 본인들은 엄청 깨끗한데 이렇게 머리도 길죠. 그리고 수염도 이렇게 또 길어놓고 이게 예나 지금이나 다음에 허원 노장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면은 수염이 많하거든, 그죠? 양기방해선사의 선사상은 딱 종풍이라 그러죠. 일체현성 입처계진이라. 입처 적진, 적진을 또 계진이라고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일체현성은 바로 이 자리가 극락세계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처적진이라. 그러기 때문에 서가 있는 나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극락세계죠. 이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양기방해를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처적진이란 말은 성조라는 스님이 맨 먼저 씁니다. 이 성조라는 스님이 비위진이 입처적진이라는 말을 성조법사가 씁니다. 성조법사는 조론이라는 책과 불중공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40대 초에 이 모함으로 죽게 됩니다. 참 억울하죠, 그죠? 그분이 남긴 이 입처적진이란 말이 나중에는 천년 세월이 가까운 뒤에 대종고라는 스님도 그냥 그대로 씁니다. 비이진이 입처라. 진을 떠나지 않고서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가 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입처적진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내려오면서 무선사들이 다 씁니다. 마조 스님도 비이진이 유입처, 그 다음에 입처적진이라는 말을 쓰고 대종고 스님도 그냥 그대로 뭡니까? 비이진이 입처라는 말을 발에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기방해 스님은 뭡니까? 진 말을 하나 더 붙이죠. 진비이진이 입처 첨을 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입처적진이라. 이게 입처적진은 나중에는 이제 촉사의 이전이라든지 촉목 이전이라든지 눈앞에 하는 일마다. 그 다음에 우리 양기 스님은 수처해탈. 그죠? 내가 닿는 곳마다 발길마다 있는 이 자리에서 해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탈을 딴 데 가서 하면은 안 된다.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있는 이 자리에서 자유자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심심심시불 이렇게 일종의 심이 3번 들어가죠. 심이
젖자는 이거 뭐고 딱 찍어서 그죠. 이거 이게 심이 심시불이라 심 세 개가 들어가면서 심이불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은 육조 해능 스님의 적심적불에서 나중에 마조 스님이 오면은 자심시불로 되고 항백 스님이 오면은 뭡니까? 적심시불이 되고 적심시도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신명에 보면은 이제 시심시불로 간다 그랬죠. 마음이 그냥 부처다. 그러니까 심시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심이 이미 부처가 되어가 있는 거죠, 그죠?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직지인심 견성승불이라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는 송나라 때가 되면은 이제 북송 때인데 유생들이 그렇게 불교를 공부합니다. 도사들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능언경이라 그러면 이제 선종을 표방하고 있는데 능언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능언경을 읽어보지 않으면은 대화를 안 했답니다. 능언경이 그렇게 재밌거든요. 그렇게 재밌는 능언경을 읽어보지 않으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부처님 경전에 뭡니까 완전히 심취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찌해야 됩니까?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을 닦으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그걸 선을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문자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안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니까 양기방해 스님이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거거든요. 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거, 식이 일어나기 이전의 건데 식을 가지고 아르마를 가지고 마음자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승불을 다시 제창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창했는데요? 인재스님이 제창한 겁니다. 인재스님은 이심전심, 그죠? 그 다음에 불림문자, 그죠? 불림문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승불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유생들까지 합쳐가지고 선을 가지고 탁상공론을 하니까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거다. 내가 하는 내 법문도 글로 남기지 말라고 쫙 잘라버리죠. 그래도 글은 남기죠.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연이문도 같은 말이죠. 인연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고 인연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고 이 세상이 부처님의 세상이니까 그냥 인연 따라서. 왜냐하면 이미 일체법은 다 부처님 법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해탈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해탈, 하는 것마다도 다 부처님 행동. 그와 같으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바로 생활이 부처님 법인 세상. 부처님 법하고 생활하고 하나인 세상. 이걸 뒤에 선자를 붙였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된 사상이 이제 도노의 세상이라 그럽니다. 도노를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지가 gem석하고 이극을 극조하는 것을 이제 도노라고 축도생의 스님의 설명을 잘 말씀을 한 번씩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법당이라고 이제 칩시다. 법당이니까 법당 그러면 부처님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님 담 있을 만하고 스님 위에 또 우리 불자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밤이 되어서 까만 천을 다 덮어버렸다 칩시다. 그럼 캄캄하잖아요. 불도 다 꺼버리고.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서도 법당에는 뭐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부처님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런데 빛이 없어서 깜깜한 겁니다.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걸 돈이라 그러는 겁니다. 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생은 법당인 줄 모르겠죠. 캄캄하니까 그냥. 그런데 갑자기 불이 팍 켜져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냥 법당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 부처님도 있네, 니도 있네, 나도 있네.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노? 이 빛이 뭘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걸 오라 그러는데 하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내가 안 보일 적엔 전부 다 남이야. 전부 다 바치는 대로 그냥 걸리는 것들인데 깨치고 나니까 환해져 버리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돼버린, 이게 극조돼 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도노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도노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걸 이제 진여 본체의 세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여 공리의 세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유자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에서? 불이 환하게 켜진 이 도노의 세계에서. 그 도노의 세계가 딴 곳에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양지의 이르는, 이와 같이 하니까 우리 중생들이 의심내기 쉽죠. 와, 정말로 뭐 깨달음 세계는 좀 특별한데 말이야, 왜 저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라 그러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또 양지의 일은, 양지의 일어, 양지의 일구, 이와 같은 말들이 계속 중생을 깨치는 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망상지었죠. 그러면 이미 10만 8천리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대신 마음 안에 부처님을 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중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부처님 세계고, 중생의 눈을 바라보면 중생의 세계니까 네가 부처님이 바로 되어라.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당하라 그럽니다. 당하. 그래서 이 당하로서 이 끝이 이제 납니다. 어쨌든 양기 이 방해선사의 선법은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자, 좀 딱딱했죠?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 선언인데요. 중국 선언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다 닫아버립니다. 문을 꽉 닫아버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선언은 정진을 하더라도 문은 사탕 5달러 다 열어놓습니다. 여름 되면 더 열죠. 중국에는 무조건 닫아버립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문빗장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자빠진 놈을 다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자유를 구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다가 문빗장 있잖아요. 문빗장을 가지고 팍 소리내게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정진하다 소변하라고 하는 이런 일도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정진 끝이라. 그래놓고 창문만 이렇게 딱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행식인 것 같은데, 그죠? 문을 열려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 문을 빗장을 걸어버리는 게 이게 참 멋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닌데 일가포피스한 건데, 중국에는 선방에 가면 시주 명단을 이렇게 빨간 글에다 팍 적어 놓습니다. 대중공약 명단. 그럼 대중공약 얼마하고 얼마하고 하면 쫙 하면은 벽에 한 줄 살면 벽이 쭉 돌아가면서 그냥 쭉 서져요. 그래서 중국 불자님들도 선방에 강원에 대중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 많이 하면은 쭉 써놓고 나중에 해제하면은 뭡니까? 좀 절에서 많이 하고 스님들한테 전부 나눠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얼추 비슷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선문답을 해서 도를 얻게 해주는 곳이 이제 중국 선방이죠. 탑은 보면은 이제 성광스님이 이제 먼저 바로 이곳 그 양기 방해 선사의 보통사에 먼저 와서 이제 계시고, 성광스님은 신의 스님의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겐숙스님은 누구의 상자냐면 마조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마조가 대스승인데 성광스님을 스승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마조가 대도인이라도 내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냥 성광스님을 스승을 하죠. 성광스님이 신의 스님, 화택 신의 스님이 제자거든. 그래서 우리 절집은 이렇게 자유로워요. 스승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갈아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갈아타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 노선이 다르잖아요. 여당은 하자는 거고 야당은 하지 마자는 거잖아요. 하지 마자 못하게 하다가 자기가 하자 그러려니까 모순이 되는 거야. 그 만날 요새 보니까 옛날엔 네 그 말 해놓고 요새는 와 이 말 하고 네 이중 인격자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자기 역할이 그런데 어때? 역할이 그런 거거든. 아니 그래야 한 사람은 하자 그러고 옆에서 흔들어 버려야 하자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러죠. 그리고 덕분에 우리도 알게 되잖아요. 일부러 그게 이제 구조적인 건데 그래서 정치를 하려 그러면 야당한 사람은 계속 야당만 해야 되고 여당한 사람은 계속 여당만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우리 스님들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 못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얼마나 좋아요.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할수록 큰 스님이에요. 그죠? 이것도 한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한번 나 봤는데 아까 내가 무념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번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남도 시키고 우리 사무실에 시키고 해가지고 다 정리한 겁니다. 이게 건강경하고 육조단경, 법보단경을 놓고 그죠? 무념이 몇 번 나오는지, 무상이 몇 번 나오는지, 마음이 몇 번 나오는지, 마음이 구마라집력이 있고 건강경은 6역이 있거든요. 구마라집력이 있고 보리유지, 현장, 진제, 어정, 그다음에 이제 급다의 6역이 이제 중요한 역이 있는데 전부 다 저도 할 일 없는 사람이죠. 그죠? 수보리가 몇 번 나왔는지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단경하고 다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도 잡는 사람이에요. 정말 끈질기게. 그래서 조심하이소. 내한테 걸리면 완전히. 자, 다음 주에는 제 21강으로 항룡사와 항룡 해남선사 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소선과 같이 길은 없다 무로 가치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정법의 해안이 열려서 삼독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심신건강하여 복록구조 가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